어머님께서 최근 입맛을 잃으시고 식사를 잘 못하셔서 입으시던 옷이 눈에 띄게 커져 보이는 것을 저희는 그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어머님은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지요. 아버님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수가 부쩍 줄어드시고 늘 기운 없이 축 처져 계셨습니다. 병원을 찾아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아도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뿐이셨죠. 그리고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눠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슴을 치는 후회의 목소리들을 저는 지난 30년간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수천 분이 넘는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손짓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저 연세 타디겠거니 하고 지나치는 그 사소한 몸짓들이 실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가지 충격적일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전부터 몸으로 분명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 중 상당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신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돌보던 한 환자분의 따님은 어머님의 장례식 날 제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통식사를 못하시고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시기에 그저 나이 들어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뼈아픈 후회를 여러분도 겪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빔종전 5가지 경고 신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헤아리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의 의미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로 되뇌던 말입니다. 부디 이 글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족과의 마지막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생명처럼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간의 간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어르신들이 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실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눈에 띄는 몸무게 변화입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할 귀한 시간을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이지만 가장 쉽게 간과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통 입맛이 없으셔 보호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욕 부진을 넘어선 몸이 이미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평소 즐겨 입으시던 옷이 갑자기 헐렁해지거나 허리띠 구멍을 더 안쪽으로 옮겨야 할 때, 혹은 얼굴살이 눈에 띄게 빠져 야위어 보이신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돌보았던 박 할머님의 경우 불과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0kg이나 줄어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나이 드시면 원래 좀 마르시는 법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할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일반적인 노화 과정에서의 체중 변화와 생애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체중 감소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제가 30년간 지켜본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세상을 떠나시기 약 1년 전부터 서서히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2-3kg 정도의 미미한 변화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곤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무조건 많이 드시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죽처럼 넘기기 쉬운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자주 드시도록 도와주세요. 체중 감소는 다른 모든 신호들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정보이니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걷잡을 수 없는 기력 저하와 쇠약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깊은 피로감으로 이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만났던 이 할아버님은 평생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침대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조차 버거워하셨고 결국 그 변화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할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피로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하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장기의 기능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갑자기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하시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하시거나 평소 즐겨 하시던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거워하신다면 즉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쇠약감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상과 단절되고 정서적으로도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분들을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러한 기력 저하가 시작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며 무리하게 활동을 권유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하셨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드리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최할머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따님이 매일 찾아와 그저 할머님 곁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훗날 할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와서 손을 잡아줄 때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이처럼 작은 스킨십,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세 번째 변화는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소중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생각의 흐름이 더뎌지고 마음의 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정 할머님은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늘 총명하시고 기억력이 좋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심지어 가족들의 이름조차 헷갈려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5개월 후 할머님은 조용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시거나 간단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시거나 평소 즐기시던 활동에 흥미를 잃어버리신다면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점차 자신의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평소 말씀이 많으시고 활달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구석에 홀로 앉아 계시거나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보다는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의 추억들을 자주 꺼내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더 큰 변화를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과 가장 귀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현실 세계로 다시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강제로 대화에 참여시키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드릴 뿐입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소음이 적고 너무 밝거나 자극적인 빛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대화를 시도하실 때는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께서 반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 중에 윤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그저 할아버님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님께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강아지 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언어적인 소통은 원활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인 교감과 연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과의 마지막 대화를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명확하게 소통하지 못하시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소중한 분의 마지막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의 약화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한번 걸린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오래가거나 작은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거나 요로 감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돌보았던 당 할머님은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겨우 나았다 싶으면 또다시 감기에 걸리시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살짝 베인 작은 상처조차 2주가 지나도 좀처럼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감기가 워낙 독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가볍게 넘겼지만 이것은 몸의 면역 체계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노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험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큰 변화를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숨결의 변화와 몸의 온기 저하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얕아지고 가빠지거나 숨을 쉴 때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거친 소리, 가래 끓는 소리 등 가나거나 호흡의 패턴이 불규칙해진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손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손톱이나 입술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즉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3,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분들을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는 보통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 시간이 되면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지고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에 자주 잠에서 깨시거나 숨소리가 평소와 확연히 달라졌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 즉 손과 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양말을 여러 겹 신으시거나 두꺼운 이불을 찾으신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돌보았던 이병철 할아버님은 무더운 한여름에도 늘 두꺼운 솜 양말을 신고 계셨는데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무리한 치료보다는 어르신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힘들어하시면 상체를 약간 높여 편안한 자세로 누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손발이 차가우시면 따뜻한 양말로 감싸드리세요. 하지만 너무 두껍고 무거운 이불은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볍고 따뜻한 소재의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어르신께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풍기 바람 역시 어르신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돌봄 중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들어하시면 잘게 부순 얼음 조각이나 과일즙을 얼린 샤벳 혹은 부드러운 젤리 형태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립밤을 발라드리고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스프레이 형태의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인 처치보다는 어르신의 안녕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치료가 오히려 남은 시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편안한 마지막 시간을 선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실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면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온 소중한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소중한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호들이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곧 임종을 맞이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마지막으로 따뜻한 대화라도 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안타까운 후회의 말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고 편안함을 유지해드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환자분 중에 김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님의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들을 일찍이 알아채고 마지막 6개월 동안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병실 침대를 따뜻한 햇볕이 드는 거실로 옮겨 할아버님이 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곤 했지요. TV에서 할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다 같이 둘러앉아 시청했고, 할아버님이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도 조금씩 정성껏 만들어드렸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녀가 매일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녹음하여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가족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님은 평생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고,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이 가능했던 것은 가족들이 변화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남은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두려움과 부정으로 채우는 대신 사랑과 감사, 그리고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단순한 식욕 부진을 넘어선 몸의 기능 저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둘째, 극심한 탈진과 쇠약,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과 에너지 보존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과거 이야기가 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넷째, 면역력 저하, 잦은 감염과 상처 회복 지연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불규칙한 호흡과 차가워지는 손발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또 확인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은 분명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함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성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